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효림입니다. 경북도와 영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따뜻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경상북도의회 한혜련 부의장인데요. 오늘은 경상북도의회 한혜련 부의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영천 시민들에게 인사해 주시죠. 예, 경상북도 의회 한혜련 부의장입니다. 먼저 지역 주민의 분에 넘치는 큰 사랑을 입어 지난 2012년에 7월에 9대 경상북도 의회 후반기 부의장에 영광을 안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지금까지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성원을 입어 제가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시민들이 힘을 주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 정말 시민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각별한 관심을 또 이렇게 시민들이 저에게 성원해 주신 만큼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영천시는 지역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마사회 제4경마공원 유치를 시작으로 하여 지금 항공 부품 경북 동남권 인구가 10만 5천 정도의 우리 영천 시민들이 작은 도시가 거대한 용토림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3대 유교 문화권 문화사업으로 선정된 화랑 설화마을 지구 조성사업과 한이마을 지구 조성사업과 낙동강 호국 평화벨트 사업으로 선정된 영천 전투 메모리얼 파크 조성에 이러한 사업들이 완공이 된다면 영천의 관광 산업도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영천은 뜨고 있습니다. 저 한혜련은 경상북도 의회 부의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은 물론 영천의 발전이라는 큰 나무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여성의원이자 부의장으로서 여성 특유의 꼼꼼함과 알뜰함으로써 시민 여러분들에게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풀어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952년 경북도 의회 개원 이후 현재까지 여성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의장단에 선출되셨는데요.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이 여성 의원으로서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는 영광스럽게도 여성 의원으로서 처음으로 제9대 경상북도 의회 후반기에 부의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에게는 항상 최초라는 처음으로 이렇게 시작되는 수식어가 많이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지난 2002년 때 우리 7월에 우리 제7대 경북도의회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제가 등원하여 지방정치인으로서 처음으로 입문했습니다. 그때 사실상 우리 선배 의원님들은 여성들이 많은 여러 여성들이 여건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의정활동에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역구로 나간다는 것은 감히 상상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여성들이 또 생활정치자로서 지금 최선을 다하면 우리 지방의회에서도 아마도 여성들이 할 일들이 많지 않겠나 이래서 제가 8대 경북도의회 재선으로 다시 등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경상북도 후반기에 경상북도 통상문화위원장과 그리고 또 최초의 여성 상임위원장이라는 큰 영광을 가지게 되었고 이제 또 2012년도 우리 7월에 부의장에 제가 또 이렇게 선출이 되어서 여성 도의원으로서 의장단에 선출되는 최초라는 기록이 저에게 영광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경상북도의 유교 문화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 여성이 이렇게 최초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것은
제가 우리 영천 시민들이 저에게 큰 성원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항상 지역의 시민들을 위한 일이라면 언제든지 열심히 힘껏 노력할 수 있도록 제가 하고 있습니다. 네, 후반기 부의장 삼선 의원이신데요. 활동하시느라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 힘들진 않으신가요? 네, 지난해 우리 경상북도에서 최초 지역구 3선 도의원으로서 부의장에 선출돼 정말 바쁘게 뛰어왔던 것 같습니다. 부의장으로서 경상북도 의회에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비롯해 63명의 동료 의원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 이 하는 일에 아끼지 않고 제가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또 많은 지역민들의 관심과 성원을 받고 있는 경북 도의회에서 저의 부의장으로서 직분을 다하기 위해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 감시하고 잘못된 도정 부분이 있다면 그를 시정하기 위해 심리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최선을 다했던 분야는 역시 우리 영천의 발전을 위해 동분서주하였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민이 모두 행복하고 잘 사는 영천, 경제가 살아있는 영천을 위해 소신을 갖고 뛰어다녔습니다. 국제적 규모 영천 경마공원, 그리고 영천 일반산업단지, 고경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여러 가지 우리 영천 시민들이 많은 그 기대감을 갖고 있지만 여러 가지 국내의 유수 기업과 또 한국 부품 산업도 함께 이렇게 유치할 수 있었던 것은 이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지지해주고 또 그리고 영천 발전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만났습니다. 또한 여성으로서 지방 정치인으로서 첫 발을 내디게 된 것은 전문적인 정치인이라기보다도 그동안 지속적으로 해오던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의 연장선상에 있었기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천 발전을 기뻐하는 우리 시민들의 모습에 더 큰 위로와 용기를 얻었습니다. 네, 이번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개와 함께 지금까지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잘 아시다시피 경북도의회는 주민을 위하여 선출된 의원으로서 구성된 300만 경북도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경상북도 도청의 모든 의사 결정을 하고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의회 내 상임위원회로서 집행부의 행정, 보건, 복지 분야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회부된 각종 안건 처리와 심사,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관련된 주민들의 청원 등으로 여러 가지 상설위원입니다. 그동안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각종 지역 민생 현안에 대한 조례안 제정과 또 예산안 심사, 결의안 채택, 그리고 대정부 건의, 그리고 주민 민원 여러 가지 해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풍수해 각종 사건 사고 그리고 지역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현장에서 도민과 함께하는 도민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이외에도 의회 운영위원회와 기획경제위원회, 그리고 문화환경위원회, 농수산위원회, 건설소방위원회, 교육위원회 모두가 7개 상임위원회가 각자 또 각 분야에서 경북도민의 행복과 발전이라는 목표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의회에는
63명의 의원이 모두 도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각자 최선을 다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도민을 위한 선도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우리 지역민들과 저도 함께 달려볼까 합니다. 네, 그렇다면 복지 분야 예산은 어느 정도이고 그중에서도 가장 이 역점을 기울이는 사업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네. 복지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국민소득 2만 불 시대에 우리나라가 복지사회로 가는 것은 누구나 동의할 것이며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항상 재정적인 부분이 많이 따르는 거죠. 그래서 경북도의회에서는 원래 복지 예산이 1조 8,482억 원으로 가장 우리 경상북도의 전체 예산의 28%나 차지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년도 1조 6,470억에 보다 12%가 증액된 예산이죠. 이러한 복지 예산이 대폭적인 증액으로서 서민들이 체감을 할 수 있도록 복지 수준을 다소 우리가 올려야 되겠다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역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복지 시책은 국가가 주도하는 전국에 대동소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북도에는 저소득층의 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다문화 가정, 여성 크게는 5 분야로 나누어 각종 복지 사업의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에는 희망복지지원단, 홀로 어르신 돌보미, 그리고 또 서비스 치매상담센터 운영이나 그리고 장애인들이 불편과 차별이 받지 않는 다문화 교육 정책 중심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여성 리더의 1만 명 양성하고 있고 또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여러 가지 경북도의회에서는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중에 고령 인구 비중의 16.4%보다 높은 실정에 있습니다. 경북 지역의 인구가 갈수록 고령화되면서 노년 부담이 늘어나고 그리고 또 복지 재정이 또 가중되고 또 심화되고 있어 유소년 인구와 생산 연령이 인구 보강 등으로 적극적인 인구 행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새 정부의 복지 공약과 시대적 변화에 따라 노인, 장애인, 다문화, 저소득층, 다양한 계층에 맞추어 효율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체계와 복지 체감을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장 큰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따뜻한 복지 경북을 만들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 모두는 맡은 바 분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네, 대도시와 달리 농촌 지역은요, 어떻게 보면 이 복지 사각지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맞습니다. 고령화의 인구의 감소 그리고 소득 수준이 저하로 이농 현상이 심각한 농촌 지역에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고령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복지 정책이 크게 부족해 초고령 사회의 농촌 사회에 적합할 수 있도록 농촌형 우리 복지 정책을 제대로 개발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관련 법으로 이미 농촌 복지의 관련과 특별법인 삶의 질 향상과 특별법과 또 그리고 농어촌 보건복지 특별법 있습니다만은 이원화되고 있어 정책적으로 많은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률적으로 이원화된
농촌 복지 관련 특별법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아울러 우리 농촌의 사각지대에 정말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드는 길이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이끄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또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통해 농촌 지역에서 사회 안전망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촌 주민이 없도록 각종 사회 복지 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개선의 정책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여기에 농촌의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위기 가구가 긴급 지원을 위해서 현장 중심의 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현장 중심 복지의 우수 사례를 한 가지 소개할까 합니다. 네. 행복 나눔이 사업인데요. 우선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역 곳곳에 다니면서 지역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현장성과 또 우리가 기동성이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글쎄요, 누구실까요? 예. 네, 우체국 집배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행복 나눔이 사업은 2009년도 경상북도와 경북지방우정청이 MOU를 체결을 통해서 시작을 했는데요. 도내 1142명 정도 집배원들이 행복 나눔비로 위촉하여 도내 읍면동으로 제1선의 복지 사각지대에 정말 소외계층에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맞고 있는 이러한 신고를 정말 할 수 있도록 큰 활약을 하고 있는 것이 집배원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2013년도 상반기까지 위기 상황을 여러 가지 신고했는 조치가 한 50여 건이 되는데요. 어려운 이웃 지원 사업이 1,700여 건이 이렇게 약 한 2,400여 건과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복지 정책이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따뜻한 이것이 복지 정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향후 다양한 현장 목소리로 우리가 정책 방향을 우리가 반영하고, 그리고 도민들이 피부를 느낄 수 있는 복지 정책을 펼쳐 나감으로써 도민의 삶이 정말 향상되고 많은 현장 중심의 복지 정책이 지속적으로 수립하고 또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에서 말씀해 주셨듯이요, 최근 갈수록 고령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치매 노인의 수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노인 복지 향상과 지원을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앞서 경북 지역의 인구가 갈수록 고령화되면서 유소년 인구와 생산 연령이 영구 보강 등으로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이제 인구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도내의 어르신들이 사회적 약자로서 종합적인 사회 안전망 확충과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에 따른 맞춤형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홀로 어르신들이 돌봄 서비스가 한 75억의 예산으로 약 한 750명의 독거 노인을 관리사를 파견해서 독거 노인의 안부를 확인하고, 그리고 정서적인 지원 서비스 여러 가지 이런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3,000여 명의 어르신들이 혜택이 지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응급 안전 돌봄이라고 또 사업을 우리가 통해서 독거 노인들이 응급 상황에 대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안전 모니터링을 통해 독거 노인의 댁내의 활동 감지와 또 화재라든지 가스 유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양한 사업을 또 우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우리가 준비되지 못한 노후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나라 노인은 대부분 빈곤층이라는 사실이 노인 복지 사실 우리 후진국을 벗어나기 위해서 보다 혁신적인 정책 과제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고령 사회에는 또 여러 가지 노인 문제는 이제 한 개인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초고령화 사회에서 접어들면서 노인 어르신들이 겪게 되는 문제라든지 미리 대비해서 우리가 이러한 어떤 일보다도 우선적으로 우리가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향후 추가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기존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을 확대와 현재 일부 독거노인들이 대상으로 시행 중인 식사라든지 또 세면 도우미 또 외출 동행할 수 있는 활동 지원 서비스라든지 이러한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전체로 우리가 확대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새누리당 경북도당 제1기 여성정치 아카데미 강좌에서 이 지방자치와 여성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셨잖아요. 어떤 내용의 특강인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여성 정치 아카데미에서 지방자치와 여성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제가 특강을 하였는데요. 이는 우리나라의 사회 변화에 많은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여성들 사실은 우리 대통령도 여성이 탄생되지 않았습니까? 네.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 활동도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미래의 국가 경쟁력이나 이런 걸 볼 때 여성 인력이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정도로 여성의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 참여가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 정보화 시대에 진전될 수 있도록 여성의 사회 그리고 또 많은 정치 참여 욕구가 폭발적으로 정대되어야 될 것이고 여성들의 복지뿐만 아니라 사회의 가치를 재분배하는 데 있어서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 불가결한 이러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여성들이 지방자치에 참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에 대한 우리 생활 정치자로서 우리가 여성이 나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우리가 여성의 참여가 만약에 많이 확대가 된다면 시대적인 우리 과제에 우선적으로 지방자치 분야에서 지방정치 중심으로 여성 참여가 참 사실은 우리가 많이 또 요구돼야 되지만 그리고 지방자치의 특정적인 이런 그리고 중앙정부의 독점불만 여겨지는 오고 있는 우리 정치를 그동안 정치에서 배제되었던 지방과 또 그리고 또 시민들에게 특히 여성들에게 되돌려 줌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의 이념을 실현하는 장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날 저는 이제 참석자들에게 지방자치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지역 안에 공동으로 이렇게 문제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생활과 관련되는 문제가 바로 여성의 주요 관심사였고 그 어느 영역보다도 여성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생활행정을 다루는 지방자치는 지방정치의 중심보다도 더 많은 여성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는 여지로 말씀드렸고 그리고 지방자치는 당리 당략으로 의해 좌우되는 정치판으로서 아니라 민생을 해결해주고 주민의 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생활 정치의 구현의 그 목표가 참 우리 가장 여성들에게 강조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들이 정치권을
진입하기 위해서는 인식 전환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성 참여를 확대를 위하여 법, 제도적 개선, 여성 정치 인력을 배출을 위한 지속적인 여성 정치 교육이라든지 각종 정당의 여성 참여를 위해 지원책을 강화하고 여성 스스로 참여 의식을 강화와 또 조직을 이렇게 과제로 제시하여 그 자리에서 참석하신 모든 여성들이 그 미래 여성 정치인이라고 하는 이렇게 저의 이제 특강을 있는 생활에 있는 그대로의 전달을 했더만 많은 여성들에게 공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 21세기에는 여성의 시대이자 생활 정치인 시대는 분명합니다. 특히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면서 이제 정치는 생활의 살림살이라고 이렇게 인식하게 되고 살림의 선수들에게 여성들이 거기에 거부감 없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 여성 정치의 확대는 현 시점에서 이러한 상황이 퇴행을 막고 역사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자 우리의 역사적 소명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262회 임시회 오픈 발언에서 이 조선통신사 영천 마상제 축제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주셨는데요. 이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상제 축제가 어떤 축제인지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마상제는 말 그대로 말 위에서 제주를 부리는 기회를 뜻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대비한 무술 경기로서 여러 가지 고구려 때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칼쏘기와 또 이렇게 활쏘기를 함께 다루는 기술이 중시되고 있었고 또 말 다루는 기술이 또 있고 평소에 이를 통해 말타기 기술을 닦으면서 대담성과 미날성을 키우는 신체 훈련이라고 또 이렇게 예부터 늘어왔는 것 같습니다. 경기 놀이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었고요. 이러한 마상제가 집약되어 여러 가지 펼쳐졌는 것은 바로 우리 영천이라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조선통신사와 관련된 것이 있는데요. 조선통신사와 또 1607년부터 1811년까지 한 약 200여 년간 12차례에 거쳐서 한일과 또 이렇게 설린 외교로 하였고 당시에 조선통신사의 여정을 살펴보면은 출발지인 숭례문부터 부산까지 육로로 이용하였는데 우리 경북 지역에는 지난 2007년도 조선통신사 문화사업회에서 전국 12곳에 조선통신사라는 이렇게 표지석을 서기도 한 곳이고 또 특히 우리 경북을 말할 것 같으면 문경, 안동, 어성, 그리고 영천, 경주 이렇게 지나가는 곳으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또 우리 배를 타기 위해서 부산을 향해서 우리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신사는 반드시 한양에서 출발한 우리 사행원들과 지역에서 선발된 또 사행원 그래서 2차 직결지라고 바로 우리 영천에서 아마 우리 영천 문화원 앞에 금호강 앞에서 이렇게 행렬이 많은 이렇게 집단적으로 거기에서 다 2차 직결지로 되어서 이제 거기에서 많은 제주도 부리고 공연도 하고 기생들과 이렇게 어울리고 뭐 여러 가지 그런 행사가 공연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상감사가 조선통신사 사용원들에게 베풀었고 또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전별연이나 악공의 연주라든지 기생의 가무 이렇게 어우러져서
조양각에서 우리가 진행되었고, 마상제는 조양각 맞은편에 금호강변에 이제 그렇게 펼쳐져 관람객과 장사꾼들이 인산인해가 되어 지역 축제로 되기도 하였다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영천에는 그 대말 좋다라고 이렇게 과거부터 이렇게 전해오는 그것이 대말 좋다는 것이 영천의 그 말과 또 여러 가지 인심이 좋다는 그런 그걸 풍습이 많이 왔고, 그런데 아마 우리 역사적인 이렇게 마상제에 제가 이런 이유를 보니까 아마 우리 영천이 말에 대한 것은 반드시 이렇게 이러한 역사적으로 조선통신사가 마상제 행위를 여기에서 2차 직결지라고 다들 모여서 했는 곳이 역사적으로 기록이 남아있던 것이 바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우리 영천이 말의 고장이다 하는 이런 얘기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복원을 좀 이렇게 좀 해서 영천에 아주 이제 일본도 이제 지금 이제 한일 수교 50주년을 맞으면서 이제 유네스코에 등재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영천에도 이때 우리가 이제 경상북도의 전체 이제 우리 영천의 말의 고장이라는 이것을 영천의 역사적을 그 자료가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유네스코에 등재할 적에도 가장 쉽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영천 마상제 축제 복원을 주장하시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말씀해 주신다면요. 첫째로 북핵 문제와 세계 경제 위기에 직면해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 일본 정부의 급속한 우경화로 우리 경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일 양국의 관계를 또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러한 단초들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본은 일제 강점기 때에 우리 국민들에게 입은 피해와 또 여러 가지 진정성에 있는 사죄 그리고 또 반성 그냥 우리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인 독도를 아무런 근거 없이 다케시마라고 바꿔 부르고 왜곡된 역사책을 만드는 것이 참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본의 근시안적이고 반역사적인 그 일본의 미래에 우리는 여러 가지 어떤 경우에도 우리 고유의 영토에 일본 영토를 부당하게 주장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또 해야 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이러한 때에 우리가 통신사로 통해서 한일 설린 외교로 조선과 일본과의 평화를 상징하는 한일 문화 교류의 시발점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따라서 이제 우리 조선통신사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아마 우리 조선시대의 통신사가 문화교류를 통해서 양국 간의 정치적 갈등을 또 풀 수 있는 평화를 도모하는 그런 이러한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우리가 구축할 수 있는 것이 절대적으로 기여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마상제 축제 복원은 이러한 단초를 제공하는 우리가 그 출발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또 예로부터 전해오는 우수한 영천 문화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역사 문화를 풍요롭게 만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일 문화 교류를 꽃피우면서 또 우리 평화의 세기를 이끌어왔던 조선통신사의 문화사업은 일본에서도 이미 지역과 국가의 축제로 자리를 잡았고, 부산의 경우에도 2003년도부터 사실은 매년 조선통신사의 행렬이 재연하는 그런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우리 조선통신사 행렬이 문화가 가장 집약되어 있는 곳이 바로 우리 영천 지역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곳곳에 그와 관련된 뭐 문화 유적이라든지 문화가 아직도 살아 있는데 이를 방치하고 좀 사실은 있다는 건 안타까움을 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영천 그 말의 고장을 또 부각도 시키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제가 5분 발언을 하면서 복원 축제를 한번 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셋째로는 우리 영천의 미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 영천이 지금 제4경마공원을 비롯해가지고 경북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자리를 잡고 있고, 또 말산업 육성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상제 복원축제는 제4경마공원을 비롯하여 우리 경북의 말산업 육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다면 마상제 축제 복원을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필요할까요? 마상제 축제 복원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역사적인 고증과 검증이 선행되어야 되겠고, 전통 축제로서 마상제의 정체성 확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당시에 우리 역사적인 검증을 통해서 마상제의 역사적인 의미가 오늘날 어떠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상제의 철저한 재현과 과정에도 재현 과정, 이런 과정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여러 가지 마상제와 지역민이 하나가 되는 놀이마당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고, 이러한 것들이 모여서 영천의 고유의 특성과 정체성은 물론 뻗어나가는 우리 영천의 말산업을 상징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부의장님이 문학에도 관심이 많으신 걸로 들었는데요. 이 문희의 사조 시인으로도 등단하셨잖아요. 이 시인으로 등단하게 된 계기와 활동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부끄럽습니다. 짧은 참 글로서 제가 등단하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그냥 편지 쓰기도 좋아했고,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청소년기에 또 여러 가지 이제 사회에 여러 가지 인으로서 이제 성장하기까지 남다른 이렇게 감수성이 조금 저에게 좀 왔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문해사조로 이렇게 등단을 하였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바쁜 생활에서 글쓰기가 조금 힘듭니다. 힘들고 그랬지만은 내가 생활 속에서 그냥 느낀 대로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등단할 수 있었고, 특히 뭐 또 지금 뚜렷하게 활동은 안 하지만 틈틈이 나는 대로에 해서 제가 그런 느낌을 이렇게 걸쩍거리다 보니까 이렇게 등단의 계기가 되었는 것 같습니다. 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틈틈이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이 의정 활동에 대해서 가장 큰 목표는 무엇이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이제 저 한 해련은 영천 시민들의 지금까지 뜨거운 지지와 성원 덕분으로 삼선 의원으로서 경북도의회 부의장이라는 영광스러운 직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를 믿어주시고 경상북도와 영천 발전과 살만 나는 우리 영천 위에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 영천 시민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또 그동안에 우리 영천 시민들이 많은 성원과 지지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그동안 저의 짧은 경륜이지만 여러 가지 여성의 특유의 지혜를 바탕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더욱더 열심히
매진하여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의정활동의 가장 큰 목표는 우리 영천 시민들이 가장 큰 발행과 연결되어 있으며 그것이 바로 지역 경제의 발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에 맞는 일을 열심히 뛰고 더 뛰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영천 시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우리 영천 시민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리는 것이 여성이지만 저를 믿고 또 이렇게 삼성까지 보내주셔가지고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이러한 큰 사랑을 보내주신 그런 은혜를 지역 주민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는 영천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시민들과 함께 지역의 현안을 고민하면서 풀어나가는 의정활동을 펼쳐서 언제나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북도의회에서 의원들도 아마도 우리 생산적인 이렇게 의정활동에 연구하고 노력하는 모범적인 여러 가지 청용받을 수 있는 그런 의회가 되도록 지역 발전과 또 그리고 또 경상북도 300만 도민들과 함께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영천의 만면으로서 영천의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영천이 될 수 있도록 저 한혜련이는 큰 며느리가 될 수 있도록 제가 힘껏 뛰겠습니다. 특히 잘 사는 영천 건설을 위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열심히 일할 각오입니다. 한혜련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영천 시민들께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협력해 주신다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의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 있는 역할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잘한 점이 있으면 아낌없이 격려해 주시고 잘못이 있으면 과감히 지적해 주시고 질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뜻을 받아들여 그에 걸맞는 열린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역시 한혜련이다. 도연시키기 잘했다는 평가를 반드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지역 발전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믿고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천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 기대해 보겠고요. 앞으로 경상북도의회 한혜련 부의장의 행보에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